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현대차에 관련주는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현대기아차의 혈액순환기업, 그림자 기업으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랜 기간 주로 현대기아차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 물류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에는 현대차의 상승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수주를 늘리는가 하면 자율주행, 중국 냉동물류 등 신사업 진출 효과,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효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물류회사 폭스바겐 콘제른 로기스틱과 5천억 원 규모 완성차 해상 운송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글로비스는 폭스바겐 그룹이 유럽에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전체 물량을 수주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승용차를 독일 브레머 하펜항과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 상하이 신강 등 중국 내 주요 항만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운송기간은 기본 3년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 금액은 5,182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이번 계약 물량은 현대차 그룹 외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 체결한 해운계약 중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글로비스는 그동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유럽 동아시아 노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 통상 자동차 운송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최대 5년 계약을 맺은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운송 후발주자인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것은 공격적인 영업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형 선박을 대거 확보해서 다른 선사보다 더 많은 차량을 싣는 데 주력을 하고 자동차 운반선 수를 90여 척으로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장기 계약으로 현대글로비스의 비계열사 완성차 해상 운송 매출 비중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완성차 운반선 부분 비계열사 매출 비중은 2016년 40%, 2018년 44%, 지난해 53%를 기록해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현대차 그룹 매출보다 외부 매출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폭스바겐 장기 운송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계 선사가 주도해온 글로벌 자동차 운반 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 입지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는 중국 콜드체인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5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립한 중국 칭다오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의 운영사업자로 선정됐고 베이징 글로비스 중국법인이 운영을 맡는다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농수산식품의 해상운송, 통관, 창고보관, 내륙운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중국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한국 농식품을 비롯해 현지 신선식품 물류사업까지 따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태국 최대 기업인 CP그룹과 손잡고 현지 물류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CP그룹이 태국 전역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상품 운송에 전기 트럭을 투입하는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물류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인데 로봇기업 트위니와 자율주행 이동 로봇, 생활물류 서비스 업무 협력 양해 각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트위니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탑재 로봇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복잡한 실내에서 로봇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기술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트위니가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국내 최초 주차 로봇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특정 공간에 가져오면 팔레트 모양의 주차 로봇이 차량 하부에서 차를 살짝 들어 올린 뒤 빈자리를 찾아 주차 공간에 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차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언제 추진되느냐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주가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최대 주주로 지분 23.29%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재단 등의 지분을 합치면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활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오너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등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리해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 투자 핵심 부품 부문과 모듈 AS 부품 부문을 분할한 뒤 모듈 AS 부품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 지배회사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최대 주주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손쉽게 현대차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연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데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위치까지 감안할 때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새로운 역할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완성차 해상 운송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신사업을 확대할 기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요즘 상승세인 현대차그룹의 물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인정, 그리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향후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